이더리움 홀더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이거 아닐까요?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이더리움은 좀 답답하다. 왜 이렇게 답답할까? ETF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고 기관 매수 얘기도 나오고 공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는데도 가격은 여전히 힘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죠. 혹시 호재가 다 끝난 게 아닐까? 아니면 아직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걸까? 같은 뉴스를 보면서도 기대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또 포기하는 사람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가격보다도 먼저 다른 부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반응이 안 된다. 그렇다면 정말로 시장은 결과를 만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과정을 만들고 있는 건지, 그래서 최근에 이더리움에 나온 흐름들을 처음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뉴스를 비교했습니다. 어떤 종목은 ETF, AI, 기관, 거래소 상장과 파트너십, 이유는 다 달랐습니다. 뉴스도 전부 달랐는데 결과는 이상했습니다. 크게 움직이기 전에 나왔던 패턴, 시장의 분위기는 너무나 유사하게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더 늘려봤습니다. 혹시나 이게 우연일까 하고 늘려봤더니 또 비슷했습니다. 또 다른 종목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같은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왔고 그때부터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혹시 시장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말고 다른 걸 먼저 보고 그거에 맞춰서 뉴스를 내보내는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뉴스를 잠깐 내려놓고 가격도 내려놨습니다. 대신에 시장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에 대한 걸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비교하다 보니까 결국 같은 자리에서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바로 공급 구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락업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장하기 전에 시장에서 이미 확보됐던 물량이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묶여있는 구조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량이 풀린다. 그러면 악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비교했던 건 풀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풀리는 날 전에 시장이 어떤 과정을 만들고 있는지를 봤는데요. 큰 물량을 가진 사람도 절대 낮은 가격에서 팔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무엇을 만들려고 할까? 그 질문을 가지고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실제 사례들도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리플을 들어드릴 수 있는데 갈링하우스 CEO가 리플의 대규모 락업 해제 때문에 시세를 조작했었다, 뻥튀기 시켰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지금은 상장 폐지가 되었지만 UX링크 코인 또한 700%가 넘는 730%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그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크로노스 코인 또한 단기간에 980%, 약 10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승을 보여주고 다 떨어지는 모습. 실제로 나왔던 뉴스는 서로 달랐고 올라간 이유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근데 크게 움직이기 전에 만들어졌던 과정과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목 이름보다도 그 과정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종목마다 뉴스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계속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래량, 관심이 조금씩 살아나고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둘 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움직였습니다. 순서는 계속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유보다는 과정을 보기 시작했고 왜 올랐는지가 아니고 올라가기 전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가, 여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같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결과보다도 과정이 먼저 바뀌고 있는 순간이 아닐까. 최근 시장에서 이더리움은 ETF 기대와 기관들의 이더리움 보유 확대, 그리고 거래소의 공급 감소와 장기 보유 증가 등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움직이나 싶었는데 가격은 또 생각만큼, 기대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이럴 때 사람들은 호재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 호재의 크기보다 그 호재를 시장에서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공급 구조가 변하는 시장은 가격보다도 참여가 먼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저는 하루 이틀의 단기적인 상승보다도 기관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공급이 계속 줄어드는 과정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시장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홀더분들이 가장 흔들리는 이유는 기대와 현실의 갭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좋은 재료는 계속 나오는데 가격은 기대보다 느리죠. 그리고 기다리던 사람들도 점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뉴스
뉴스가 나왔으면 이제 올라갔어야지 또 내려간다고 말도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비트코인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시장은 기대가 가장 약해질 때까지 시간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당장의 현재 가격이 아니고요. 시장 참여의 공급 구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을 확인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더리움이 가장 중요한 건 언제 크게 오를지를 맞추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의 어떠한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아직 준비 과정인지 시장의 참여가 이어지는 단계인지 그 흐름이 꺾이는 단계인지에 따라서 앞으로 대응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결과보다도 과정을 먼저 확인하고 있고요.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해당자를 전달해 드렸는데 현재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공급 구조의 변화는 무엇이고 기관 참여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또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신호가 무엇인지 따로 자료를 정리해놨습니다. 해당자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제 핸드폰 번호 010-5945-2133으로 이더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자로 보내드리면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느낌보다도 먼저 어떤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고 과정의 몇 번째 단계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기준 하나만 있더라도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는 훨씬 줄어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해당자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 최근 무료 자료를 사칭하거나 갑작스럽게 금전적인 요구 혹은 불법 리딩 등으로 피해보시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요구나 선입견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 번 더 아니 두 번 더 확인해 보시고 피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 관련해서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